안녕하세요. AIOS 팀 연구원 권지훈입니다.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팀 연구원 신수민입니다. 티오리의 SA팀에서는 매 반기마다 블로그에 보안 사건 사고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울 만한 사건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다뤄볼 사건은 세계가 합심해서 랜섬웨어 조직을 장악하다. 락비트 테이크다운입니다. 지금도 사이버 세상에서는 조용한 전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랜섬웨어는 항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피해자의 파일이나 디바이스를 암호화한 후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거나 더 손상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락비트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랜섬웨어 조직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랜섬웨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2,500명이 넘고 총 피해액은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24년 2월 20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합심하여 락비트 랜섬웨어 조직의 서버를 장악했습니다. 얼마 후 락비트의 조직의 수장으로 알려진 락비트 서비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입장문 내용에서는 PHP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서버가 탈취되었으며 수사기관들은 PHP의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쓰거나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조팀은 이번 장악을 통해 랜섬웨어를 해제할 수 있는 복구화 키를 어느 정도 획득했지만 락비트는 5일 안에 복구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락비트 조직의 수장인 락비트 섭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We have unmasked the man behind Lockbit Sup. Today we are announcing that Dmitry Horoshev, a Russian national, is charged in a 20... 미 국무부는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호로셰프라는 러시아 국적의 인물이라고 밝히고 최대 1,000만 달러의 형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인물은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FBI는 그 인물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수사를 통해서 락비트를 한번 장악하긴 했지만 다시 활동을 재개한 만큼 데이터 백업, 환경분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사건은 전 세계를 감염시킬 뻔한 2년을 준비한 해킹 공격. 수많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유틸리티에 관리자가 백도어를 심은 사건인 XG 백도어입니다. XG는 리눅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압축 유틸리티로 예를 들어 우분투, 페도라, 데비안, MySQL이나 파이썬 같은 많이 알려진 소프트웨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가 성능 측정을 하던 중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CPU 사용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라이브러리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라는 거를 찾는 데까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용 라이브러리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던 게 원인이라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의 머리 뜯어가면서 찾아봤겠죠 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다 진짜.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해커와 개발자들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공유해가면서 분석한 덕분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는데 원인을 밝혀내보니 굉장히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던 백도어였습니다. 이 백도어가 간단히 말해서 집에 카드키로 출입을 하는데 공격자가 자신의 카드키를 등록을 해놓고 그 카드키로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백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제작자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오픈소스를 항상 도맡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는 편인데 그때 지아탄이라는 유저가 있었는데 이 유저는 2021년부터 XG에 꾸준히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아탄이라는 유저는 차라리 자신에게 관리자 권한을 달라고 했고 커뮤니티의 유저들도 지아탄에게 관리자 권한을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아탄이라는 유저가 어느 정도 관리를 도맡아 해주는 개념인 거죠? 결국 2023년 1월 지아탄이라는 유저는 메인테이너 관리자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통해 XG 프로젝트에 아주 교묘하게 백도어를 추가했고 최소 2년에 걸쳐서 백도어 공격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2021년부터 XZ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다가 2023년 1월에 관리자 권한을 받았으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도어의 교묘하고 정밀한 정도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배우의 단체가 해킹해서 넣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백도어의 교묘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분리해야 할 정도인데요. 궁금하다면 설명칸에 티오리 SA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오픈소스에 백도어를 심었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PHP의 깃 저장소에 백도어를 심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특히 다수의 기업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백도어가 들어간다면 공급망 공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의존성, 버전 등 상세한 목록으로 관리하는 SVOM을 도입해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오타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안 취약점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 보안으로 유명한 텔레그램도 오타로 인해 취약점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타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 텔레그램 RC입니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보안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신저인데요. 사용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 총 사용자 수는 약 9억 명에 달합니다. 어느 날 트위터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X로 바뀌었죠.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RC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RC가 뭐죠? RC는 공격자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윈도우용 텔레그램의 채팅창에서 동영상 실행 버튼을 누르니까 동영상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실행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동영상을 실행시키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아니라 이 공격자의 명령을 실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자 텔레그램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취약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트위터에 반박글을 바로 올렸는데요. 이 텔레그램 측에서는 이건 조작된 영상일 확률이 높다면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참여해서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을 트윗하기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버그 바운티에 제보하면 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의심스럽죠. 그런데 다음날 해킹 포럼에 해당 취약점을 공략하는 시온 코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취약점은 텔레그램에서 파일을 받을 때 보안 경고창을 띄우는데요. 이 경고창을 띄울 때는 경고창을 띄울 확장자들을 적어두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확장자인 PYZW가 PYWZ로 잘못 기입됐었던 건데요. 그로 인해서 PYZW 파일은 보안 경고창을 띄울 파일 확장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PYZW 파일을 전송할 때 동영상을 보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실수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발생하게 됐고, 텔레그램은 이 오타를 수정했는데요. 현재 깃 내용에서도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타는 대표적인 휴먼 에러로 보안 사고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개발자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코드 검토 및 테스트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보내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파일을 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깃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깃 저장소를 복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깃 저장소를 복제하는 것만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면 개발자 커뮤니티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번째 사건은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된 깃 저장소를 복제하는 것만으로 공격당하는 깃 클론 버그 with symlink 소개드리겠습니다. 깃은 개발자라면 다들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다른 개발자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깃 저장소를 git clone recurse server modules 명령어를 이용하여 복제할 때 RC, 즉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이 취약점을 설명드리자면 깃은 저장소 폴더 내부의 .git 폴더의 내부 구조에 필요한 파일들을 저장합니다. 이 중 훅 폴더에 commit, merge, push 같은 git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할 스크립트를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훅은 다른 사람이 설정할 수 없습니다. 깃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심볼릭 링크를 통해 서버 모드를 클론할 때 이 .git 하위의 훅 폴더에 임의로 파일을 저장시킬 수 있고 이후 자동으로 훅이 실행되며 이미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B-깃 레포에 실행하고 싶은 스크립트를 숨겨둡니다. A-깃 레포의 서버 모듈로 B-깃 레포를 세팅해 둡니다. 피해자는 A-깃 레포에 대해서 git clone recurse server modules 명령만 실행해도 B-깃 레포에 숨겨진 스크립트가 강제로 실행되게 됩니다. 저장소 복제는 개발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라 특히 위험한 취약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클론 명령과 다르게 recurse server modules 명령을 추가해야 하긴 하지만 리드미 같은데 통째로 실행시키라고 넣어놓으면 다들 실행시킵니다. 그것만으로 공격자는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거의 모든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복제해야 하고 git 클라이언트도 최신 버전으로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건들을 알아봤는데 엄청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만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었습니다. 이런 취약점 사건 사고는 티오리 블로그에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더 기술적인 내용이나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티오리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취약점 공격은 특히 방심했을 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모두 보안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